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사람 제56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것을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투기 지역의 지정과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그러나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달인가요?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집값은 이달 들어서도 상당히 많이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재산 가치가 증가되고 또 재산이 증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는 한두 달 사이에 2억씩 인상이 됐다. 이건 상당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이 시간에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부동산 그런 정책을 많이 규제 카드를 내고 있죠. 지금 지난 8일 대책부터 1년 동안에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일부 지역에 투기 지역을 지정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보유세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방안과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상위 계층이죠. 5분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보유세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상위 계층 5분위 입장에서는 한 달 소득이 뭐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보유세 200만 원 낸다고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3분입니다. 중간 계층들이죠. 아무래도 중간 계층들은 소득이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유세가 1년에 200만 원 증가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은 가계 부담에도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지난 작년 2017년 7월달, 8월달, 그러니까 3분기가 되겠죠. 3분기의 거래량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데도 부동산이 호가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첫 번째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지 호가가 되더라도 필요하면 주택을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급수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거래량이 적다 하더라도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슈퍼리치들이 지방의 부동산을 투자해보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니 똘똘한 집 한 채,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겠다는 사람이 날로 증가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잠잠했었는데요.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제가 몇 가지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6년 동안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부동산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도 집값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정부는 주택 구매 제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의 상승제도 도입하는 그러한 도시도 있고요. 또 중국의 어느 도시는 기업들은 법인들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도 내놨습니다. 오직 하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구매 제한과 그리고 주택가격 상한제를 두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대혼란이 올 수 있고 소위 퍼펙트 스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중국 정부의 그러한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을 잡는 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고 주택 구매 제한이나 주택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예를 들었고요.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불법 거래, 즉 또한 편법으로 증여하는 것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투기 지역에서는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 자금 조달 내역서와 입주 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주택 취득 자금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떠한 세금의 탄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편법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지만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편법 신용대출을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을 좀 많이 확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를 보게 되면 정부는 스폰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 완화. 너무 과열되면 규제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완화해서 주택을 취득하라는 그런 또 정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고 완화하는 정책을 사실상 너무 많이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계 주요 도시는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등 터키발 금융위기, 금융 리스크 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국들의 금융은 불안 요소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런 위기가 전 세계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크나큰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정부와 그리고 투자자들 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지방은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 사실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지방 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고루고루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투기 지역의 지정과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